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8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송보입니다. 부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오고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내일 오전에나 그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비 오는데 어떻게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출근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또 퇴근하시는 길이실 텐데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또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에서는 해방이 돼갖고 그거는 또 좋은 하루였습니다. 취미로 사진 찍는데 중형 카메라 뽐뿌는 안 옵니다. 풀프레임만 주구장창 찍습니다. 아, 자, 네. 여러분 저번 주에는 삼양에서 나온 100mm 2.8 매크로 렌즈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이어서 삼양 렌즈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14mm 렌즈를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고, 이 렌즈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이 14mm는 현재 세 가지 버전이 저 삼양에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나왔던 이 MF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F 버전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모든 마운트가 나오는 건 아니고 캐논 EOS 마운트하고 소니의 E 마운트 쪽이 이제 AF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P14mm 2.4 렌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5천만 화소의 8K, 그러니까 업체 홍보 문구에 의하면 5천만 화소와 8K 영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성능 렌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중에서는 아직 보이질 않는 것 같고요. AF 14mm 2.8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걸 순차적으로 좀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가장 초창기 버전이 14mm 2.8 MF, 그러니까 얘는 수동 초점 렌즈 14mm f2.8 삼양 렌즈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렌즈에 필터를 꽂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렌즈 이렇게 생겼고요. 네. 보통의 13mm급의 렌즈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뭐 니콘, 캐논, 뭐 펜탁스 여러 가지의 메이커에 맞는 마운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메이커별로 무게가 보통 530g에서 570g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묵직하게 돼 있고요.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삼양 2.8 14mm, 그리고 제가 안 보여서 잠깐 ED AS IF UMC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1대 2.8은 최대 개방 밝기를 말하는 거고, 14mm는 초점거리고 거고, ED는 저분산 렌즈를 써갖고 색소차를 보정했을 거고, AS는 아스프리칼의 약자 비구면 렌즈를 썼다. 그렇게 해갖고 뭐 구면 수차든 뭐 나머지 뭐 B점이든 뭐 외국 수차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보통 아스피칼 AS 비구면 렌즈 쓰고, IF는 이너 포커스를 했고 내부 초점 방식이고, 그 다음에 UMC는 뭐 자체적인 코팅의 명칭이겠지. 그래서 렌즈 명칭이 꽤 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후드에, 그리고 삼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 스펙을 보면 얘는 10군 13에 구성을 하네요. 그러니까 14장의 렌즈를 갖고 만든 거고, 그 중에 비구면 2장의 비구면 렌즈와 저분산 렌즈가 포함이 된다 라면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초점 방식을 갖고 조리개는 6장의 원형 조리개를 채용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메이커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다. 6장의 원형 조리개를 채용했다. 조리개의 최소 조리개 수치는 F22다. 그 다음에 최대 근접할 수 있는 거리, 이미지 센서부터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0.28m, 28cm까지 근접을 할 수 있고, 화각은 115.7도. 그래갖고 무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운트별로 메이커 마운트별로 조금씩 다르다. 530g에서 570g 사이를 갖는다. 포디 한번 만져봐봐. 어떤가? 좋아.
깔끔해? 구성이? 외관으로 볼 때는? 뭐 복잡한 것도 없고 단순한데. 이렇게 보면 만든 조립 상태라든가 또는 헬리코이드 링이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리를 맞추는 헬리코이드 링의 그 조립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링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기계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게 조립이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있다. 싸다. 저렴한 가격이다. 이게 14mm 밝기 F 2.8을 갔는데 아까 이제 들어오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40만 원 초반대다. 40만 원 전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같은 급, 같은 밝기에 같은 미리수 초정을 가는 14mm 2.8짜리가 니콘하고 캐논에도 있거든. 걔네 그쪽에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40~50만 원대가 된다. 그러면 몇 배야 이게 도대체? 6배다. 40만 원 잡고 그냥 424. 240만 원이면 6배다. 6분의 1 가격이네. 6분의 1 가격으로 같은 스펙의, 어쨌거나 성능은 어떨지 모르지만 같은 스펙의 렌즈를 가질 수 있다. 물론 MF지만. 근데 사실은 이 13mm라는 화각을 갖는 이 초점거리의 렌즈는 관광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 피사계 심도가 깊다란 말이지. 그런데다가 14mm 같은 경우는 초광각 렌즈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14mm 정도가 되면 AF가 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봐도 돼. 굳이 우리가 초점을 일일이 자동이든 뭐든 맞춰갖고 찍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지. 과초점 거리를 이용해서 보통으로 그냥 얼추 생각을 해봐도 F11 정도까지만 조여도 대략적으로 한 0.67m에서 무한대까지 초점 거리가 그냥 다 들어오는 거거든. 초점이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맞아 보이는 거겠지, 정확히 말하면. 맞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일일이 초점을 맞추면서까지 그렇게 번거롭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초광각에서는 사실 AF가 되면 있으면 편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사용할 때 불편하다라고 크게 못 느껴,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찍는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촬영, 그거를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고 그런 이제 불안하겠지. 초점이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아 보이는 거거든, 우리 눈에. 초점이 맞는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고 내가 몇 번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다, 이런 초광각 렌즈다, 그렇다면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렌즈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조립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 초점의 그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정확도가 있어. 근데 초점의 정확도도 높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 이게 뭐가 없어? 피사계 심도 스케일이 없어. 얘가 조리개를 매세다 놨을 때 초점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에 맞는다라는 그 스케일이 안 그려놨다라는 거지. 매뉴얼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그려놨어. AF 렌즈에는 그럼 그려놨을 까 했더니 AF 렌즈에도 없더라고. XP, 새로 나온 XP 렌즈에는 그려놨을까? 그것도 안 그려놨다라는 거지. 그거는 사실 렌즈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려줘야 되는,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사용자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의문이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텐데, 뭐 페인트가 모자라서 안 그리진 않았겠지. 여기에 보시면 이 초점이 여기 하얀 점에는 초점이 맞는 부분이고, 니콘이나 캐논 다른 메이커 것들을 보면 이쪽 양쪽에 조리개 수치가 쭉 있어 갖고 초점을 내가 몇 메타에다가 맞추면은 몇 메타부터 몇 메타까지 맞는다, 이 표시를 비싸게 심도 스케일이라 그랬고, 그거를 보통은 그려주거든요. 표시를 해준다 그러지, 그려준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표시를 해주는데 이 렌즈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조금 그렇다 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싸다. 가성비도 좋다. 자, 그렇다면 싸기만 하면 뭐 하냐? 성능이 못 받쳐주면은 뭐 이거 꽝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렌즈를 테스트를 해본 거를 보면은 일단은 개방 조리개에서 중심부 해상력은 괜찮아. 중심의 해상력이라고 그런 표현은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서 좀 그렇고, 중심의 이제 묘사력이라고 보자. 이미지의 묘사력인데 2.8 개방에서의 묘사력은 괜찮다. 중심부에서 날카로운 맛도 있고 괜찮고, 근데 코나는 부족하다. 코나는. 그래서 이 코나 부분은 완벽하게 야 퍼펙트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5.6, 8, 11 정도에서 이제 성능이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이 주변부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 있잖아.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조리개 8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없어진다. 라고 보면은 14mm를 보통 우리가 개방해서 찍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 렌즈 자체는 풍경, 13mm 이제 사용법이라는 게 풍경, 그 다음에 야경, 도시의 야경이 될 수 있고, 또 하늘에서 별의 궤적, 하늘사진, 밤 하늘사진, 별의 궤적, 그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넓은 인테리어 공간, 요런 쪽에서 활용도가 있는 렌즈인데 13mm라면 꼭 그것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조리개를 조여서 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왜곡 수차량을 보면은 왜곡 수차량은 조금 존재를 한다. 상당히 좀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특징적인 거는 배럴 디스토션을 보인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 있잖아. 그걸 이제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그러는데, 수통형 왜곡 그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롭 바디에도 쓸 수 있는데, 크롭 바디라고 그래서 그 왜곡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심부가 불룩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후 처리 과정에서 왜곡 수차는 보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쨌거나 광학전기 성능은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 차량이 그렇고, 그래도 얘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가격에 있지 않을까?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싸니까 무슨 말이냐면 13mm라는 초점 거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초점 거리는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막 쓰는 뭐 보통의 일반적으로 쓰는 게 24mm에서 135mm 정도. 길어야 200mm까지. 광각에서도 24mm. 보통은 우리가 촬영을 하면 그쪽을 많이 쓰는 거고, 14mm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력으로 항상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쓰는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6배의 금액을 주고 240, 50만 원을 주고 니콘이나 캐논을 쓰시는 분들이 그걸 살 거냐, 아니면 그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걸 사서 쓸 거냐 라는 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나라면은 송보고 나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게 한 40만 원 정도가 한다, 그렇다면 난 이 렌즈를 사서 쓸 것 같아. 포지는 어떨 것 같아? 이거 좀 해줘봐. 뭐 40mm, 14mm 그 정도 가격이면 좋지. 음, 이거 어디 가서 구해 40만 원에? 그러니까 저기 다른 데도 이 14mm가 있나? 뭐 시그마, 뭐 탐론, 뭐 있겠 여러 가지 있어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싸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한테도. 그러니까 그걸 이 가격에 뭐 어디 가서 구해? 음. 엄청 6분의 1이면 야, 너 진짜 너무 싸다. 그래서 이 렌즈는 나는 이렇게 봐. 이제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어. 외국 수차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후보정에서 좀 처리가 된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8부터 없어진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조리개를 뭐 보통은 8 11 이렇게 짜고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묘사력도 한 5.6 반 8에서
주변부까지 최고의 묘사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면 딱 초광각 렌즈가 많이 쓸 수 있는 조리개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이거 나온 후 버전으로 AF 13mm 2.8짜리가 나온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캐논 마운트하고 소니 마운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구성률이 달라졌지. 얘가 19, 13인데 걔는 뭐 몇 군 몇 매로 구성률이 달라지고, 또 비구면이든 아스피리칼 렌즈들, 비구면 아스피리칼 렌즈가 똑같은 얘기구나. 비구면 렌즈랑 저분산 렌즈 ED 글라스, 이 글라스들이 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성능을 개선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렌즈들도 만나볼 수 있으면 또 한번 테스트를 해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나온 거는 XP13mm 2.4, 그건 2.8이 아니라 2.4, 이제 공식 발표가 2.4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고화소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이미지 센서에 대응하기 위한다. 그게 얼마만큼의 고화소를 대응할 수 있느냐. 5천만, 메이커 발표에 의하면, 삼양에 의하면 5천만 화소, 그다음 8K의 동영상에 대응을 하는 렌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굉장히 고성능의 렌즈라고 보여지는데, 그 렌즈도 뭐 언젠가는 뭐 테스트해 볼 기회가 있겠지. 테스트해 봤을 때 값어치가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거 MF는 한 4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거 EF 캐논 마운트하고 소니 마운트 AF는 대략적으로 70, 한 4, 5만 원에 판매가 되더라고. 그래도 니콘이나 캐논의 AF 되는 거에 3분의 1 가격도 안 된다는 얘기겠지. 걔가 한 240, 50만 원 하니까. 그렇지? 4배까지는 아니어도 3배 조금 더 되는, 더 싼 3분의 1 가격 정도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로서는 충분히 얘를 만약에 13mm가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쓰지 않는다, 주력이 아니다 그러면은 삼양 거를 사서 쓰는 거를 나는 사서 쓸 것 같아.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주력으로 쓴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 수차량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정에서 사실 그것도 뭐 귀찮거든, 어쩌면. 그다음 화학적인 좀 손해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손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싸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숭깨비님이 배럴 디스토션은 포토샵에서 프로필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 렌즈 강추입니다. 원숭깨비님은 이 렌즈 쓰고 계시죠? 와워리님이 삼양이라는 회사가 원래 뭐 하던 회사인가요?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삼양이라는 회사가 예전부터 이 렌즈를 생산하는 렌즈 전문 기업이에요. 아마 70년, 아마 지금 한 40 몇 년 됐을 거예요. 70년 중반부터 렌즈를 했고, 와어리님이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폴라라는 렌즈가 대표적인 브랜드 명칭이 있거든요. 폴라. 그런 것들을 만들던 렌즈 전문 회사, 그러니까 시그마나 탐런이나 이런 식의 서드파트용 렌즈를 만드는 한국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공장이 창원에 있을 겁니다. 나도 맨 처음엔 몰랐어요. 삼양 라면 하던 회장님이 그거 또 틀려. 그 카메라에 취미가 있으셔서 또 법인을 하나 만드셨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그다음에 와어리님이 삼양은 특유 색감이 좀 어떤가요? 색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뭐 메이커별로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어느 부분에 치우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쓰시는데 뭐 거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디지털에서 뭐 사실은 색감이라는 것들이 보정하기에 나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됐고, 아마 얘가 표준 차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렌즈 흔들면 소리가 나요? 그럼 뭐 빠졌나? 왜 소리가 나고? 저번 시간에 나왔던 삼양 매크로 렌즈 제 걸 흔들면,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저 본인 거. 그러니까 제가 그 갖고 왔던 렌즈는 전혀 소리 안 나고 조립 상태가 굉장히 소리 나면 좋았는데, 안 되지. 그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뭔가가 풀려 있거나 안에서 뭔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고 가격으로는 24, 26 정도로 형성되어 있네. 13mm가. 근데 제가 이 가게를 돌아다녀 봐도 13mm 삼양권은 굉장히 깨끗해요. 새 거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안 쓰고 내놓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쓰다가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놓는 건지 MF기 때문에 불편해서 내놓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mm 매크로급에서는 사실은 AF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때는 편하실 것 같고 이 13mm 정도가 되면 굳이 AF가 아니어도 MF급으로 써도 심도가 깊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AF 그 다음에 XP 렌즈가 순차적으로 13mm급이 나왔다라는 거는 AF를 만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렌즈 구성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능이 업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도 40만원에서 70만원대로 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성능이 업이 됐는데 외국 수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업이 돼 있다. 그렇다면 그 30만원을 더 주고 그걸 살 만한 값어치는 있다. 하지만 아직 그쪽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냥 이 13mm만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제가 금액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40만원 초중반에 이 금액을 갖고 13mm 2.8짜리를 살 수 있다 우리가. 그것도 새 거를 샵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mm라는 렌즈 자체는 주력으로 보통 사용하는 화각의 렌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50mm나 풀프레임 바디 기준으로 35mm나 이건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 화각이다. 또는 뭐 2470이나 뭐 2400이나 이런 중렌즈급이다. 라면은 이제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성능이 좀 더 좋은 거를 살고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이 렌즈가 그렇지 않은 그의 렌즈들이라면 이 금액을 주고 안 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는 저는 어떤 분들이 썼으면 좋겠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풍경에서 한 장으로 굉장히 화각이 넓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를 자르면 파노라마 식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것도 이제 그건 화소가 좀 높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의 풍경 굉장히 도시를 다이나믹하게 찍을 수 있고 그다음 밤 야경 도시의 밤 야경이라든가 또는 하늘의 별 사진, 별 궤적을 찍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풍경 다니고 건축 있을 거고 넓은 인테리어를 있을 거고 또 하나 작화 우리가 순수하게 사진을 작화할 때 과감한 근접해 갖고 과감한 그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이용해서 굉장히 코믹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드라마틱한 사진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쉬운 점은 외국 수차량이 좀 많은 거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심도 스케일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게 좀 빠져 있어 갖고 내가 과초점 거리를 할 때 정확한 그 스케일을 읽기가 쉽지 않다. 그 정도가 아쉽다면 사실 뭐 아쉽고, 비슷하겠지. 11 놓고 그냥 다 찍으면 아마 거의 다 맞을 16이라면 거의 0.5m에서 무한대 다 들어올 것 같아. 다 들어올 13mm인데 거예요. 광축 그 광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굳이 말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필터를 꽂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D 필터라든가 CPL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뭐 벤노라든가 그 저기 어디지? 그 니시 쪽에 사각형 필터들이 나오잖아. 그걸 써서 쓰려면 쓰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민하신 분들은 앞에 렌즈에 보호 필터를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번에 이제 니콘의 1424를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캐논 마운트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캐논 마운트 자체는 MF가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캐논은 전자조리개를 채용하고 있는데 얘는 그 접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 꽂았으면은 얘는 개방 측광 방식이 아니라 항상 조여서 볼 수 있는 조임 측광 방식이 된다는 거지. 개방 측광 방식이 아니라 조리개를. 미리 조여놓고. 그렇지. 어, 왜냐하면 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콘의 그 조리개 그걸 지원을 해주는데 캐논 같은 경우는 얘네가 전자조리개라 그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아하. 수동식 조리개로 채용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 쓸 때는 라이트 그 광학식 뷰파인더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쓸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고 니콘이나 다른 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 쪽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니콘은 AF 14mm가 없는데 니콘 마운트 쪽은 캐논하고 그 소니 마운트 쪽은 AF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 갖고 하나씩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와오리님이 오토로만 찍다가 확실히 수동으로 찍어보니까 한 장 한 장 집중해서 찍어서 그런지 사진의 깊은 맛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순깨비님이 AF보다 희한하게 화질은 수동이 낫다는 의견이 많아요. 빛 갈림 짐도 MF가 예쁘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AF 렌즈를 따로 테스트 해볼 수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캐논 마운트의 MF 24mm MF 렌즈에서 캐논 마운트는 개방 측광을 지원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할 때 조리개를 조여도 걔가 거의 표준 밝기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촬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그거 하나는 이제 10일 해놓은 수가 높겠지. 또 하나는 초점을 굳이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지 않아도 이 14mm 자체의 렌즈는 심도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초점을 맞추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의해서 100mm 2.8에 의해서 오늘 14mm 2.8 얘기를 간단하게 테스트한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거나 삼양이라는 회사에서 기분이 좋고 좀 더 우리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는 요즘 들어서 더욱더 다양한 렌즈들, 그다음에 고퀄리티의 렌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저라면은 이 13mm는 선택하는데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 원순깨비님이 다음 카페 지금 저 회원 등록 그럼. 돼 계시. 그 13mm를 촬영하신 거 있으면은 뭐 한 테스트로 한두 장 정도 좀 올려 보셔서 느낌이 괜찮으신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고. 이게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13이라는 화각 자체가 이 광각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시는 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원순깨비님이 그걸 쓰시면은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사진 다 공유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공유하셔도 돼요. 뭐 이제 뭐 13mm 정도의 화각이 된다면 이제 수평 수직 맞출 때 그런 이제 원근감 표현 때문에 좀 예, 주의할 올려주세요. 필요성도 그건 뭐 있고. 우리가 사진 누가 평가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같이 편하게 공유하고 그러는 거니까 올려주시면은. 어쨌거나 요즘 보면은 삼양 렌즈들 쓰시는 분들이 간혹 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85mm 쪽도 많이 좀 보이고 135mm 2.0 렌즈는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저번 시간에 100mm 2.8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뭐 괜찮고 14mm 이거는 뭐 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렌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양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우리가 좀 응원을 해주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국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을 갖고 좀 구입해서 또 사용을
할 필요도 있고 뭐 성능이 또 그렇다고 아주 나쁘고 이런 거 아니야. 항상 가격 대비 성능은 가격 굉장히 대비를 좋아. 봐야 돼.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 대비를.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갖고 쭉 이렇게 지켜봐도 좋은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mm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그냥 뭐 쓸데없는 말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어쨌거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을 언제부턴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개개인의 의견들을 또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개인이나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볼 때마다 관심들이 참 많으시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포디하고 저하고 항상 무거운 책임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무거운데 테스트할 때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오늘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말은 제가 아는 모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카메라 바디가 될지 또는 렌즈가 될지 또 고민하고 또 테스트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보였습니다.